점수 잡는 Hacker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의 IELTS 박범준입니다. 저희 오늘은 케임브리지 IELTS 13권 아카데믹 리딩 지문풀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해당 교재는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전 문제이고, 말 그대로 실전 문제에 익숙하지 않고 혹은 이 해당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본문 설명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룰 내지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테니까 무턱대고 내가 틀렸던 문제만 앞으로 감기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강의 보지 마시고 앞에 꼭 지문 앞에서 문제 유형 설명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 파악을 좀 해볼 건데, 이 해당 지문이 사실 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해당 지문을 먼저 지문을 보진 않을 거고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해당 문제는 테이블 완성 문제라고 칭해 보도록 해보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 완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표가 있죠? 물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줄여서 대략적으로 나타냈지만 이 표에는 빈칸이 뚫려 있고, 이 뚫려 있는 빈칸을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정답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해당 시험 자체가 주관식 문항이 많지만 거의 모든 문제는 지문에 있는 단어로 정답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라서 너무 부담 가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내가 본문에서 하나의 단어만 고르셔서 정답을 채워주는 문제임을 확인을 해봤고, 그럼 이 문제를 지금 1번에서 7번까지 7문제나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순서 일치 전제라고 한번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순서 일치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 문제 자체가 1번부터 7번까지 주어져 있을 때 반드시 첫 번째 문제부터 내가 본문상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단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내가 번호대로 정답을 나오는 거를 미리 알고 있단 말은 굳이 우리가 문제를 처음부터 모두 다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다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차피 까먹을 거기 때문에 먼저 풀릴 것만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테이블 문제를 바라보는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자체가 좀 더 옆으로 칸이 있을 수도 있고 밑으로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먼저 확인해 볼 것은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웹사이트의 섹션인 것 같고요. 어떤 웹사이트의 섹션이 항목이고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을 보시면 녹색 박스로 여러분 박스가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글의 흐름은 혹은 표의 흐름은 지문과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첫 번째 칸에 대한 언급이 먼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대한 언급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래 칸 혹은 또 밑에 있다면 또 아래 칸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언급이 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테이블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칸, 현재 보이시는 첫 번째 칸이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1번, 2번 순으로 문제가 먼저 풀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3번, 4번 순으로 아마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어떤 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문구라든지, 만약에 한 문구 혹은 한 문장 내에서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을 경우는 여기 내부에서 정답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드물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4번 순으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4번에서 3번 순으로 정답이 나오다가 5번 칸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몇 번째 문제가,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먼저 풀릴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부터 파악을 하도록 할 거고,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은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방금 앞섰던 대로 순서 일치대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문제를 제가 파악하고 오늘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자, 이제는 새롭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내가 처음에 테이블 문제를 보았다. 순서 일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를 잘 해주시고, 내가 몇 개의 단어를 고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를 다 읽지 마시고 첫 번째 문제가 풀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본문 읽을 때 기억해야 할 표현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웹사이트의 어떤 섹션이고요. 웹사이트의 섹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곧 하나의 이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Database of Tourism Services. 그러면 관광 서비스의 어떤 정보 섹션을 가면 관련 내용으로 찾아볼 것은 쉽다. 관광과 관련된 업체들이 목록에 오르기가 쉽다. 즉
이 웹사이트에 업체 이름을 올리기가 쉽다. 업체 이름 올리기 쉽다. 하나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 실제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걸 보니까 가능하게 했다.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거를 빈칸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 빈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힌트 단서들은 섹션 이름, Database of Tourism Services, 그 다음에 목록에 오르기 쉬웠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나. 그래서 현재 별색 처리된 거 위주로 몇 단어씩을 기억을 했다가 본문에서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정답 문장으로 의심하시고 정답을 골라볼 거예요. 일단 테이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파악을 맞춰주시고요. 네,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제도 파악을 해볼 텐데요. 8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는 이 IELTS 문제의 가장 대표격 문제인 True, False, 낯기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룰을 한번 저랑 먼저 말을 맞춰볼게요. 정답을 True, False, 낯기분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것이고요. 조건을 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와 여기는 문제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와 해당 문제가 일치한다고 판별을 되시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별되시면 정답지에 여러분들이 true라고 즉 참이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와 contradict 한다고 하는 거는 모순되다, 즉 같지 않다. 뭐 이를테면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라든지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답지에다가 false를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되시고요. 마지막 not given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말 그대로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요. 조건을 보시면 그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는 경우, 그렇죠? 어떤 문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본문에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답지에다가 not given을 적어주시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rue, False, not given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옆에다가 처음 보셨다면 적어봅시다. 해당 문제도 순서 일치를 전제로 푸는 문제이고 그 말의 의미는 8번부터 13번까지 본문상에서 순차적으로 정답에 대한 근거 문장이 등장합니다. True에 대해서도 False에 대해서도 not given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거 문장들이 여러분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본문이랑 과정을 봤을 때 어쨌든 8번 문제가 반드시 먼저 풀리겠죠. 그럼 그 어딘가에서 9번이 풀릴 수 있고요. 또 어딘가 그 아래에서 10번이, 또 어딘가 다음에 11번이 쭉 풀리다가 마지막에 결국 13번 문제에 대한 근거 문장이 나올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문제 파악한다고 했을 때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문제 파악 전략이 되는 거냐면 먼저 풀 8번 문제만 읽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풀이할 때 not given, 다시 우리가 없는 내용을 지문 중간 읽으시면서 없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파악할 것인지를 오늘 눈여겨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not given 문제를 지문 중간에 지문 다 읽지 아니하고도 이건 없는 거다 라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풀이하면서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8번 문제에 대한 확인만 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사실 웹사이트 이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무조건 나오겠죠. 본문에서 이름, 웹사이트 이름이니까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웹사이트가 다음이 목적이었다, 제공하는 것이. 자, ready-made라는 표현은 미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내가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행 일정 내지는 패키지 여행 같은 거를 패키지 여행 상품, 관광 여행 상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 누구들한테? 관광회사 내지는 개인 관광객들한테. 문제가 좀 길었지만 어쨌든 지문에서 무조건 나올 만한 표현은 해당 웹사이트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이 웹사이트의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 말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눈여겨서 더욱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해당 웹사이트 이름 www.newzealand.com 이 웹사이트를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두 가지 문제 유형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우리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가보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1번과 8번이 되고요. 그 이유는 1번이 먼저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인 8번 문제가 먼저 정답이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계속 풀리다가 두 번째 유형이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아니면 운이 좋으면 말 그대로 1번부터 13번까지 모든 문제가 번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두 가지가 전부 다 순서 일치형 전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각 문제 유형을 동시에 외우시고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마다 정답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번과 8번에 대한 힌트 표현들은 적어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웹사이트의 어떤 섹션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죠? Database of Tourism Services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올라오고 싶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뭐 할 수 있는지를 찾는 문제였죠. 근데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이름이 있었죠. 방금 읽어보셨던 www.newzealand.com 그죠? 그 정도 생각하면서 본문 파악해 볼게요.